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래스가 다른 영어 에픽 클래스 12강입니다. 오늘은 스킬 17 그리고 스킬 18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to 동사, to 부정사죠. 그거를 근거 감정의 원인으로 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to 이렇게 구문이 쓰일 때 그걸 두 개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17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to 동사라는 거는 저희가 얘기했죠. to의 의미는 가명 같은 거라고 했죠. 얘가 원래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이렇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또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이 의미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네,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죠. 명사 자리에 넣으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뭐뭐 할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올 자리죠. 그럴 때는 뭐뭐 하는 이런 의미로 형용사처럼 해석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문장 맨 앞이나 뒤 또는 중간에 부사는 조금 위치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사가 올 위치에 집어넣으면 보통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여기서 오늘은 근거나 감정의 원인 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해석하는지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실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투부정사 쓰는 거 사실 거의 모든 국민이 아는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영어를 말하는 사람 처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알죠? 네, 다들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nice to meet you. 그때 이 to가 바로 그 to예요. 근데 이거는 뭐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은 왜 nice 하느냐? nice 다음에 쓰게 되면 감정의 원인, 즉 우리말로 뭐뭐 하게 되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이런 nice라는 형용사 뒤에 나왔을 때 to를 쓰면은 얘가 왜 nice한지 그걸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stupid 같은 경우는 감정은 아니죠. 근데 멍청했는데 왜 멍청했어? 어떤 짓을 했길래? 그래서 어떤 추측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이런 단어들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은 뭐뭐 하다니 뭐뭐 해서 나는 멍청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was stupid to trust him. 그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는 그 사람 믿다니 바보 같았어 라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 있죠? 네, 투부정사 어디 왔어요? 형용사 다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용사 다음에 이어서 쓰면은 이 형용사에 대한 이유, 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느끼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라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142번 문장입니다. The best author will be the one who is ashamed to become a writer. 자, 일단 author라는 단어는 작가를 얘기합니다. 책을 쓰는 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작가는 어떤 사람이 될까? The one 하면은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죠. one이 항상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the writer, author를 다시 반복하기 싫어서 one을 써준 건데 어떤 작가냐면 who is ashamed.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 ashamed는 부끄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작가가 되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작가가 되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베스트 오서가 된대요. 이게 문장 구조는 이제 잘 이해되시죠 아마. shame to 요거는 이해가 되셨을 텐데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작가가 나는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한 사람하고 나는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작가가 된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겸손하겠습니까? 네,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작가가 된 사람들은 항상 어떠겠습니까? 네, 겸손하겠죠. 그리고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ashamed라고 느끼는 사람이 좀 꺼려하거나 나 되기 싫은데 적극적으로 난 꼭 작가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무조건 그걸 이제 작가 돼서 그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좀 더 겸손하고 더 나중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3번 문장입니다. Be with someone. 여기서 be로 시작하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문입니다. 어떤 someone하고 같이 있냐. who로 시작하는 건 이제 익숙하시죠? 어떤 someone who is proud to have you. proud 하면 자랑스러운이에요. 자랑스러운데 왜 자랑스러워? to have you. 너를 갖게 돼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에서 have라고 하면요. 누구를 소유하다라는 뜻보다는 뜻이 훨씬 넓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We are very honored to have you today.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그 게스트를 모시면서 오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have라는 거는 누구로서 누구를 이제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넌 내 거야 물건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거나 뭐 가족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를 어쨌든 너를 주변에 두고 있는데 너와 같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사람이 당연히 because they value as a person. value 한다는 거는 value는 원래 가치란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소중히 여길 거거든.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켜주니까 사실은 다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랑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에요. 뭐뭐로서 사람으로서 대접할 것이다. 그 다음에 my mom is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that you feel honored to meet. 자, 일단은 왜 honored하게 느껴요?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딱 형용사랑 거의 이제 한 덩어리로 같이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honored 하면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고 honored to meet 하면은 왜 영광스러워? 만나게 돼서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건데 이 엄마가 누구길래? 네, 누굽니까? 이 말 한 사람 누구예요? 비욘세 노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비욘세가 맞습니다. 네, 바로 그 가수 비욘세의 엄마. 비욘세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겠죠. 전 세계적인 팝스타를 키워낸 사람이니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45요. 자, 여러분들 문장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해석이 쉽지 않으세요? 그냥 형용사랑 같이 형용사 to 나오면 뭐뭐 하게 돼서 뭐뭐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요. 요번 다음 거 볼게요. I was lucky to b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자, 일단은 뭐 여기서 lucky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딱 맞는 때, 딱 맞는 곳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때나 장소가 이런 게 다 타이밍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영어에서는 I was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거꾸로도 씁니다. I was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이런 식으로 정말 운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네,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들, but many others were also in the same place. 일단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얘기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빌 게이츠 왜 이렇게 컴퓨터를 일찍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미국에 있는 다른 학교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또 달랐겠죠. 근데 미국에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한 미국에 있었고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도 정말 소수만 가는 사립학교로 갔는데 그 많은 전국의 사립학교 중에서도 컴퓨터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빌 게이츠 학교를 다닐 때 컴퓨터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컴퓨터가 있는 학교에 있어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배우고 이걸로 프로그램도 짜고 이러면서 나중에 하버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퇴까지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이 얘기야. 그러나 but many others were also in the same place.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는 아니지 않았느냐. The difference, 내가 뭐가 달랐냐면은 was that I took action. 내가 took action. 그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럭키한 거는 맞지만 어쨌든 자기는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147번이에요. I was surprised and excited to find out about a community of passionate bird watchers who travel annually to go birding. 자,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버딩 어떤 커뮤니티를 발견한 그 사람이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to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쉬우셨을 거예요. surprise 했고 excited 했어요. 둘 다 형용사죠. 근데 왜? to find 뭘 찾은 거예요. 그렇죠? find about a community of passionate bird watchers. 그렇죠? 놀랍고 흥분이 됐는데 왜 찾게 돼서
뭐에서 알게 된 게 find out은 정말로 이제 찾다라기보다는 뭐뭐에서 알게 된 거죠. 바로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뭘? 어떤 사람, 어떤 커뮤니티예요? Passionate bird watcher. 여러분 버드 와칭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새 외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새를 이제 보는 관찰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특히 또 뭐까지예요? Who travel annually to go birding. 그래서 매년 여행을 하는데 뭐 하는? 자, 여기서는 이제 후추라버 여기 투는 뭐 어떤 투입니까? 네, 우리가 맨 끝에 나오는 것 투는 어떤 투이기 쉽다고 했어요. 목적의 투이기 굉장히 쉽다고 했죠. 그래서 to go birding 하면은 버딩, 여러분들 go birding은 처음 들어보시죠? go swimming은 들어보셨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bird를 동사처럼 쓴 건데 birding이라는 거는 아마 거기서 쓰는 용어일 거예요. 선생님도 잘 못 들어본 용어인데, 그래서 그거를 새 관찰하는 거, 조류 관찰하는 그거를 버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매뉴얼리 하겠어요? travel. 왜냐면 철새를 따라다녀야지 그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 문장의 핵심은 surprised and excited, 그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흥분된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자,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하고요. passionate은 다시 한번 annually, 매년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간단한 문장이죠. 예, 요거는 되게 상투적인 문장이기도 해요. We at G&D Restaurant are honored and delighted to invite you to our annual fall dinner. 그래서 뭐 일단 직역을 하자면은 어떻게 honored 하면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 영광스럽게 느끼다 이런 뜻이고, delighted는 아주 기쁜이에요. 기쁜데 왜 기쁘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초대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신을 초대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멋있게 돌려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annual fall dinner, 그래서 fall dinner라 해서 가을마다 뭔가 이렇게 뭐 VIP들 모시고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석 어떻게 해요? 너를 초대하게 되어서 그 원인을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열심히 형용사 다음에 오는 to, 여러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쉽지 않나요? 네, 해석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형용사랑 쓰이는 것들이 happy 뭐 몇 가지 정해져 있고 to가 연결되면 굉장히 쉬운데, 자, 요거랑 좀 다른 겁니다. 같은 책에 넣게 되는데 요거는 완전 달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They played a soccer game. 여기까지 하면은 뭐 되게 쉽죠. 근데 only to lose, 뭐 only가 좀 수상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to lose 하면은 끝에 오면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목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기 위해서, 단지 지기 위해서 사커 게임을 플레이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게 조금 특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nly to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제법 자주 써요. 그래서 그리고 요걸 only to가 붙은 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좀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only to는 거의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forgiveness is setting the prisoner free. 자, 일단은 forgiveness는 용서라는 뜻입니다. forgive라는 게 용서하다거든요. forgiveness는 이제 용서라는 명사가 되는데, setting the prisoner free. 그래서 set 하는데, 세팅을 하는데, prisoner 세팅하는데 어떻게 세팅한대요? free하게. 그러니까 석방하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죄수를 석방을 해요. 근데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뭘 알게 되는데, only to find out that the prisoner was me. 알게 되는 것이다. 뭘 알게 되는 거냐면요, 그 죄수가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구속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뭐 때려서 뭐 물리적으로 구속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누구를 죄수로 만드는 거냐면은 나를 죄수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 요겁니다. only to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149번 문장입니다. In multiple choice exams, you might pick a choice that looks familiar, only to find later that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자, 시험 얘기입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던 그런 감정이 있을 건데 멀티플 초이스 이게 이제 객관식이에요. 멀티플이라는 건 복수의 이런 뜻이고 초이스가 여기서는 고르는 그런 선택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You might 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초이스를 고르는데 pick a choice 어떤 초이스를 자 대신으로 나오면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 했죠. That looks familiar. familiar 하면은 익숙한 거예요. 이거 답 같아 보이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고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only to find later that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뭘 알아요? 그것이 사실 최고의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감으로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냥 익숙해 보여서 하다 보면 또 틀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매력적 오답이라는 걸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to 부정사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 올 때 하고 그다음에 only to를 배워봤고요.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와서 그 다음 스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킬 18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to 또는 enough와 같이 to 부정사를 쓰인 to 부정사를 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문장부터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The devil's voice is sweet to hear. 앞에 나온 것들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앞에서는 뭔가 왜 그렇게 했는데 그 원인을 주로 얘기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왜 스위트하느냐라기보다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는 뭐에 스위트하느냐라고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weet to hear는 또 형용사를 어떻게 해석해 줄 수가 있냐면은 듣기 뭐뭐 하기에 달콤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나올 얘기가 다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스티븐 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가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악마의 유혹은 달콤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드디어 enough가 나왔습니다. If you are brave enough to say goodbye, life will reward you with a new hello. 자 여기에 이제 enough가 나왔는데 보통 형용사 뒤에 씁니다. brave한데 충분히 brave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뭐뭐 하기에 그렇죠. 뭐뭐 할 만큼 충분히 하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enough to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면요. 이게 뭐뭐 할 만큼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 보면은 굿바이를 할 정도로 brave 하면 그러니까 네가 용기를 가지고 brave를 하면은 그 다음에 life will reward you. reward는 여기서는 보상하다라는 뜻이죠. 뭘로 보상을 해요? 네, new hello. 새로운 hello로 보상을 한다. 여기서 hello라는 거는 안녕 하고서 누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또 보내면은 또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re's never 다음 문장이에요. There's never enough time to enjoy what you love. 금방 앞에서는 enough to 이렇게 연결되는 걸 배웠는데요. 사실은 enough는 요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뜻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There's never enough time.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뭐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렇죠. Enjoy what you want. 네가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걸 즐기게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가 등장합니다. I'm too lazy to calculate. 자, 여러분들 투투는 너무 많이 배우지 않으셨나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뭐뭐해서 너무 뭐하다. 그래서 이렇게 막 달달달달 외우셨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앞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Too lazy, 너무 lazy한 거예요. 뭐 하기에. 자, 그 다음에 to를 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딱 똑같은 뜻이 돼요. 계산하기에는 너무 게으르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레이지해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뭐하게 뭐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셔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너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뭐 할 정도로 계산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So I invented the computer. 그래서 컴퓨터를 발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투는 보통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면서 너무 뭐뭐해 뭐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invent는 발명하다였고요. 자, 그 다음에 151번 문장입니다. All good things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bad things are very easy to get. 자, 이거는 enough나 to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형용사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딱 잘 해석이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은 are difficult. 어려운데 어디에 어려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achieve 하기 어렵다는 거죠. achieve는 성취하다입니다. 성취하다예요. 그리고 bad things. 그래서 성취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bad things are easy to get. 어떻게 얻기 아주 쉽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거 뭐 공감하시지 않나요? 예. 어떤 일이 있어요? 습관, 좋은 습관은 정말 들이기 힘들어요. 막 정말 몇 달을 100일은 안 되더라도 한두 달 이상 꾸준히 해줘야지 좋은 습관이 드는데 나쁜 습관은 어때요? 금방 생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152번으로 갈게요. If you think you are too small to make a difference, try sleeping with a mosquito. 여기 to 나왔네요. 너무 작아요. 뭐 하기에? 너무 작네요. To make a change. to make a difference 하면 make a difference 하면요 변화를 만들다랑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랑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너무 작다면은 try sleeping. 그냥 한번 잡아라. 누구랑 잡아라? 모스키토랑 잡아라. 모스키토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모스키토 한 마리만 들어와 있으면 어때요? 방 안에 들어있으면 잠 못 자죠. 그 정도로 작은 거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라는 달라이 라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try 다음에 ing 오는 경우하고 try 다음에 to가 나오는 경우 의미가 약간 달라서 선생님 아까 뭐라고 해석했어요? 시험 삼아 뭐 해봐라 이런 얘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try 다음에 ing가 오면은 시험 삼아 뭘 가볍게 한번 해보다 이런 의미고요. try to do something 하면은 뭘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약간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3번입니다. Be open enough to see opportunities. Be wise enough to be grateful. To be courageous enough to be happy. 되게 멋있는 말이죠. 자, 일단 다 enough to가 써있어요. 근데 open enough 해라. 뭐 할 정도로? See opportunities. 즉 기회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열려 있어라. 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기회를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도 되게 멋진데요. 현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현명을 하냐면은 to be grateful. 여러분들은 지혜랑 뭘 연결시킨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랑.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만큼 충분히 현명해라. 또 be courageous enough. courage 하면은 원래는 용감이라는 용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courageous 하면 용감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용감해져라. 뭐 할 만큼 enough to be happy. 행복할 만큼. 그렇죠.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54번으로 갈게요. 여기 보면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와 보세요. In Kant's view, geometrical shapes are too perfect to induce an aesthetic experience. 뭐 단어가 굉장히 갑자기 고3 수능에서 나온 거라서 어렵죠. 일단 view는 견해라는 뜻이고요. geometrical 하면은 기하학적이라는 뜻입니다. geometry가 기하학이거든요. 네, geometrical 하면은 기하학적인, 즉 뭘 말한 거예요? 동그라미나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은 too perfect, 너무나 완벽하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뭐 이런 게 불완전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냥 직선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너무 완벽해서 뭐 하기에 너무 완벽해? To induce 그 다음 행동을 한다는 거겠어요? 못한다는 거겠어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induce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유발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esthetic, 자, 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뭐 에스테틱 뭐 이런 거 보시지 않았나요? 그 미용샵이나 뭐 피부 관리하는 데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외래어로 에스테틱 하면 어쨌든 미적인 이런 뜻이야. 미적인 경험을 인듀스 하기에. 그래서 이걸 못 끌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삼각형만 보고 아니 원본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중요한 부분 to perfect, to induce 이 부분만 잘 해석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5번 문장이에요. One bad experience can be sufficient to last us a lifetime.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o나 enough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묶어놨고요. 충분한데 뭐 하기 충분한 거예요? To last. 그렇죠. 지속되기에 충분한 거예요. us a lifetime.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지속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느 동안 lifetime 동안 평생 동안 지속될 만한
그렇게 그러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충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은 사건 이런 거 겪으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55번 했고요. 156번입니다. 여기서 outsider, insider를 구분하고 있어요. Outsiders are the people who have the perspective to see problems that the insiders are too close to really notice. 자, outsider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perspective라는 단어가 관점이란 뜻이고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점? To see problems. 문제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problem을 또 꾸며주고 있죠. 어떤 problem? That the insiders are too close to really notice.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to really notice. notice 하기에는, 그러니까 notice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이더들은 뭐 그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아웃사이더는 딱 들어와 보면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딱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57번 문장입니다. Humans must be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consume foods that are harmful and possibly fatal. 자, 인간들은 뭘 해야 된대요? cautious 해야 된대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nough가 나왔어요. 근데 enough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not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예, 이렇게도 씁니다. 뭐뭐 하지 않을 정도로 cautious 해야 되는 거죠. 뭐 하지 않을 정도로 to randomly consume. randomly 하면요. 이제 consume은 먹다, 소비하다는 뜻. randomly는 무작위로 있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foods를 소비해요? That are harmful. 해롭고, and possibly. 그리고 possibly는 아마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fatal 하면은 치명적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잘 먹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문맥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enough, cautious 다음에 형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충분한, 뭐하게 충분한. 거기에 to인데 이렇게 앞에 not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foods를 꾸며주는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또 스킬 18을 열심히 달려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한 가지 원칙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to가 됐든 enough가 됐든 거기에 맞춰서 그 뭐뭐 하기에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왼쪽에서 오른쪽 가면서 충분히 잘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